저건 뭐 이제 수원 좀 적당히 섞여 있나 보지 뭐. 그래서 할 일은 다 했어. 보통 이런 식 있으면, 항등식 있으면 해봐야 될 게, x에 0도 한번 넣어보고. 그럼 0 넣으면 다 사라지고, 이제 a 제로가 나오네.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 뭘 구하라는 건지는 알지.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이거니까. 지금 일단 여기 첫 번째 식에서 1도 넣어봐야 되겠네. 뭐 이런 거 이제 원래 이제 항등식에서 하던 그런 것들이지. 첫 번째 식에 1을 집어넣으면 뭔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그래서 정확히 내가 파악해야지. 아, 나 지금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잖아. 이게 답인데 얘가 혼자 튀고 있고 이거 구할 재료가 여기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상황 파악을 잘 하고 그걸 이제 이 아래 거에서 구하면 되겠지 뭐. 그럼 이 아래식에서 내가 지금 F0하고 F1 두 개를 알아야 되니까 이 아래식에서는 X에다 몇이랑 몇 넣어보면 돼? 1하고 2 집어넣어보면 저 두 개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 딱 1 넣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이제 1만 쫙 몇 개 있는 거야? 1 몇 개야? 10개지. 그러니까 10이겠네? 자연스럽게 A0가 10 나와서 요거 10 확인. 그럼 이제 2 집어넣으면 끝나나? 2 집어넣으면 이제 F1이 되면서 1 더하기 2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이건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 가능하지. 따라서 이거 등비수열합 공식 써보면 뭐야? 답 나오네. 그냥 확통 성질이 아니라 그냥 기존 수원수투에서 하던 거 등비수열 공식. 특히 여기에 이거 9 올리지 마. 여기에는 한 개수 올리는 거지. 10 빼기 1. 그러면 1024 빼기 1023. 따라서 지금 이게 뭐야? F1의 결과를 구한 거고. 사실은 아까 여기 노란색에서 F1 이거의 계산 결과가 1023이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파란 게 답이니까 요 10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정답은 1013이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의 조건이 슬슬슬 막 여러 가지 붙게 될 거고. 그래서 보면, 자, 이것도 할까? 현재 이런 상황이지. 함수고, 그냥 함수네. 1대1 이런 거 안 걸려 있어. 그냥 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그냥 전체 함수 개수 구해라 그러면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이겠지. 근데 홀수, 얘는 짝수. 요거는 홀수로 가야 되고 얘는 짝수로 가라고 락을 걸어놨네. 그리고 1과 2의 대소관계도 정해놨네. 얘네들은 이제 그 대소관계를 지켜서 가야 되네. 누가 큰 놈이 큰 대로, 작은 놈이 작은 대로 이렇게 가야 되지, 그지? 만약에 나 조건이 없이 다만 있었으면, 자, 하나씩 확인해 볼까? 만약에 나가 없었고 다만 있었으면 얘네만 순서 있게 나열해라. 즉 8개 중에 2개 뽑기만 해 하면 알아서 여기에 자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계산을 하면 되지, 그지? 그랬으면 아마 82 했으면은 여기 2개는 끝날 거야. 맞아? 그치? 8개 중에 아무거나 2개 띵띵 고르기만 하면 배치는 자동이잖아. 이제 만약에 지금 홀짝 조건이 없었다면 잠깐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 이후에 3과 4는 다시 아무데나 8가지 8 곱하기 8 하면 끝이지. 되냐? 1대1이란 조건 없어. 막 선생님 여기 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대1이란 말 없다고. 이런 거 좀 잘 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홀짝이 걸려 있어서 문제지. 문제는 이제 얘는 홀수, 얘는 짝수로만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한 번에 계산하기 안 돼. 뭐 홀수 중에서 뽑고 이래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홀수로 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1로 갔냐에 따라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2, 4, 6, 8이 될 거고, 그지? 얘가 만약에 3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제 2를 못 가. 맞아? 앞사람이 뭐 어디에 갔냐에 따라 뒷사람의 계산이 달라지지. 그럼 나눠서 해.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에 막 거부감을 느끼면 안 돼. 뭐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 좀 더 빠르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잘 안 되는데 이제 단지 몇 개 없다면 그냥 4개 나눠서 하면 되잖아. 그냥 나눠서 하면 되잖아.
한 놈만 제대로 박히면 뒷놈은 계산이 가능하지. F1이 1로 갔어. 그럼 이제 F2 계산이 가능하잖아. 얘는 몇 군데 갈 수 있나? 2, 4, 6, 8. 네 군데 갈 수 있네. 그 다음 F3과 F4는 딱히 문제에서 함수 조건, 가 조건 외에는 별다른 조건 안 걸려있지. 아무것도 안 걸려있지. 얘는 그럼 여전히 8 곱하기 8일 거고. 따라서 첫 번째 계산 결과는 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됐나? 자, 이번에는 바로 계산해보자. F1이 3으로 갔어. F1이 3으로 갔어. 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4, 6, 8 세 가지. 그 다음 3과 4는 마찬가지로 8의 제곱. 뭐 계속 이런 식이네. 이렇게 금방 계산도 끝나지. 규칙 파악만 잘 하면. 패턴? 규칙이라기보단 패턴. F1이 5로 갔으면 F2는 6이나 8로 가니까 나머지는 뭐 계속 쭉쭉 나오겠네.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계산 결과는 다 더하기 해주셔야 되지. 이항계수 성질 공식 연습용?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뭔지 알았어? 요거는 뭔지 알았어? 얘 그거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식에 뭔가를 한 거지, 그지? x를 빵번, x를 한 번, x를 두 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쭉 쓸 수 있게 그 정도면 뭐 충분해. 어차피 잘 나오지는 않는 개념이긴 하니까. 그래서 뭐야 5분의 1 집어넣어야 위에 식딱 나오지. n은 미지수고. 따라서 이 식에 x의 5분의 1이 들어간 식이 저 an이구나 라고. 즉 an은 여기에 5분의 1이 들어간 5분의 6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뭐야? 등비수열이잖아. 시방까지 합구해라. 등비수열합 공식 쓰면 되지. 등비수열합 공식 S10을 구하라는 얘기지. 수열에.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1로 할까? R-1분의 첫째 항이 5분의 6이네. 첫째 항 곱하기 괄호 열고 R에 항 개수 제곱. 항 개수는 10개 빼기 1. 수원. 됐나? 계산은 보기 보고 보기 모양에 맞게 잘 수정 작업해 나가야 되고. 그지? 다음. 뭐 다 수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뭐야? 일단 이거는 책을 찾아가면서 다시 하던가. 얘는 공식으로 뭐야? 2에 2k제곱인데 짝수 홀수만 있으면 이제 나누기 2 한번 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거 공식은 뭐 당장 막 빡세게 외울 필요는 없으니 그래도 이거 이항계수 공식인데 정도만 눈치채면 책 보면서 찾으면 되잖아. 따라서 F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수원 문제가 되겠네. 그럼 또 이것도 뭐야? 이것도 등비수열 합이잖아. 얘를 뭐 이쁘게 정리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파악하면 되고 n 값이 어차피 F5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5 넣어버리자. 이렇게 그냥 구해버려도 되지. 자, 초항 여기 보고 집어넣어야지. 그치? 수원할 때도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 여기가 만약에 2로 출발하면 2를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이야. 지금은 1이니까 첫째 항은 2. 공비는 이거 2K면 이거 4의 K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치? 아니면 뭐 두 번째 항 직접 넣어가지고 나열해봐도 되는데 그건 너무 초보적인 방법이고 딱 보고 공비 알아야지. 4. 개수는 5개. 1항부터 5항까지니까. 다음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일단 얘도 뭐야 이거 딱 공식 못 써서 질문이야? 시그마잖아. 전개하면 그냥 이항계수 첫 번째 공식이네. 단 이거는 지금 2의 n제곱이 아니라 원래 이제 nc 0이 앞에 있어야 되지. 그거 이렇게 넘어온 계산인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래서 뭐야 의 값이 그러니까 저 값 계산하는 게 지금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얘가 3의 배수가 되도록 이라고 50 이하의 자연수로 설정해 놨네. 됐냐? 그냥 이거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수열에서 하던 것처럼. 맞아? 하나씩. 대신 규칙 파악을 잘 해야 되니까 50이니까 다 세는 건 무리고 패턴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쭉쭉 넣어보면 되지. n이 1이면 1. 표처럼 하자.
n이 1이면 1이고 n이 2면은 3이고 n이 3이면 8 빼기 1이니까 7이고 n이 4면 15고 n이 5면 그러니까 지금 뭐야 2의 제곱수에서 빼기 1 하면 되지. 2의 5제곱 32니까 31. 다시 6이면 64니까 63. 7이면 127.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금방 나오면 좀 몇 개 넉넉하게 써줘도 되고 256 빼기 1이니까 255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네. 3배수? 뭐야 두 칸 간격이야? 맞네. 이것도 되네. 두 칸 간격이네. 즉 n 번호를 보면 2, 4, 6, 8 짝수 25개. 자, 저 전개식 당연히 저걸 무시크하게 다전개하는 건 미친 쥐시고 그지?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지. 어쨌든 바구니 안에 EX라고 쓰여져 있는 거랑 이거를 그냥 이거조차도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지. 저렇게 공 2개가 들어있다라고 먼저 일단 시선을 가져가면 좋겠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x의 y 세제곱을 골라야 되네. x 하나에 y가 3번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자, 그럼 이따 갈 수 있겠어? 얘는 몇 번을 뽑아야 되고 얘는 몇 번을 뽑아야 되지? 이를 좀 잘 생각해 보면 되겠네. 이렇게지, 그치? 그래서 근데 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있나? x 하나 나와야 되잖아. 얘는 한 번 뽑아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9번 뽑아야 되고 이 말은 노란 공 하나랑 파란 공을 9개를 뽑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나열하는 계산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지. 10C 1이겠네.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만 떼와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럼 요 파란 부분은 이제 요거 지수법칙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18제곱이 될 거야. 즉, 이 안에서 우리는 y 3개짜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y의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18C 3에 1은 무시해도 되고 y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다시 말해 지금 어떤 구조가 된 거야? 얘가 지금 10C1 곱하기 뭐 노란 건 그냥 EX로 고정이고 곱하기 이 파란 거 안에서 뭔가가 막 제가 원래 막 전개될 건데 그 중에 지금 Y 세제곱 개수를 찾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 이거 얘랑 이렇게 딱 같이 나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겠네. 따라서 10C1 곱하기 2X 곱하기 18C3 Y 세제곱이 될 거고 이제 개수만 딱딱딱 떼와 볼까? 18C3이면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방법. 이게 전개를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전개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결국 공뽑기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본다면 얘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 공이 4종류가 들어있는 거야. 됐어? 공 4개가 들어있고 저 중에 몇 번을 뽑아야 되는 거야? 10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어차피 나열하는 거 우리가 2개만 나열하게 됐을 때나 이제 몇 시 몇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면 몇 개든 똑같이 계산할 수 있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x는 1개니까 요거는 1개 뽑아야 되고 얘는 y 세제곱 만드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겠네. 요거 1개 뽑고 그럼 이제 y 제곱이 붙었으니 얘도 1개 뽑으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얘가 7회 다 가져가면 되겠네. 됐나? 이렇게 개수를 뽑아도 되지. 첫 번째. 자, 아직 하나 더 있지. 얘는 1개 무조건 고정. 얘를 안 뽑아버리고 요거만 3번 뽑아도 되거든. 그래도 y 세제곱이 나오지. 그럼 이제 남은 횟수인 6회는 물론 저거 1이라서 어차피 신경 안 쓸 거지만 나열할 때는 신경 써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딱 정리해 봅시다. 됐나? 이러면 이제 x의 y 3개 다 만들 수 있지. 자, 그럼 계산해 보자. 즉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이거 7개. 이거 나열하는 계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이었어. 그 이항 정리할 때 앞에 쓰는 몇 시, 몇 시. 그 대상이 두 개 있을 때나 그렇게 C로 바꿔 쓰는 거지. 이건 원래 하던 대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당연히. 저거 나열하는 개수만큼 요 항이 등장할 거라. 이러면 7팩? 맞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 EX는 한 개 뽑았고. Y 제곱은 이렇게 괄호 쳐가면서 풀어.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 다음, 이 Y는 하나 뽑았고. 자, 1은 쓰지 말자. 1은 7개. 상관없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잘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자 보자. 동그라미 하나, 네모는 없고, 요거 3개, 이거 6개, 이거 나열하는 계산해야 되는 거네.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10개 맞는데 왜 자꾸 세고 있냐? 10팩에 3팩, 7팩이 이제 이거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며, 여기엔 이제 다시 개수대로 얘는 1개, y 제곱은 안 뽑았으니까 갖다 버리면 되고, 얘가 3개, 1 안 써도 되겠네. 요거 딱 계산해서 둘이 더하기 해주시면 되지.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해줘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가나다라마 지점이 있고, 뭐, 거리, 한번 딱, 뭐, 나름, 알아서 잘 문제를, 네가 알아보기 쉽게 잘, 이렇게 잘 받았어 봐. 가 지점. 거리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나 지점이 둘 다 40, 40으로 동일. 실은 지금 문제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110이냐, 120이냐, 130, 뭐 이런 건 딱히 상관없고, 대소가 좀 중요한 것 같지. 다가 그 다음으로 이 정도로 멀고, 라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될 거고, 마가 제일 머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이네. 됐지?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각 지점에 세호, 효민, 미연, 동수, 철종이 5명, 즉, 사람이 5명이 있어. 그래서 세호보다 효민이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A랑 B를 그냥 순서대로 세호라고 하고 효민이라고 해보자. 세호보다 효민이가 더 멀어라. 세호보다 효민이가 멀다는 거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되게 해라 라고 한 거네 지금. 되냐? 소위 말해 세호와 효민이는 순서를 고정한 거야. 그지? 자 일단 그런 거부터. 일단 이 조건이 없다 치고 그냥 사람 였다가 갖다 쫙 놓는 계산은 무슨 계산이야? 뭐야? 뭐 순열이야, 조합이야, 중복 조합이야, 중복 순열이야, 뭐야? 그냥 오팩이지. 그냥 별다른 조건 없이 얘네들 그냥 가나다라의 말 그대로 ABCD 순서대로 나열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나열하는 것 자체는 오팩이야. 됐나? 거리도 뭐 누가 더 멀게 놔라라는 그 말 없다면 가랑 나는 확실히 거리는 같지만 가 지점, 나 지점 구분해 놨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이 조건 때문에 이제 저 가와 나가 거리가 똑같은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 됐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소위 어떤 개념이 들어간 거야? 순서를 고정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라 볼 수가 있어. 그지? 여사건을 언제나 생각을 하라 그랬어. 여사건. 그지? 그냥 일단 해버리고 안 되는 경우를 뺀다라던가. 즉, 얘네가 순서가 고정돼 있어서 이게 이제 거리순으로 보면 가깝고, 그 다음 제일 중간, 그 다음 얘가 제일 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와 나가 이러지 않고 정말 보기 좋게 순서대로, 딱 크기 순서대로 딱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는 쉽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A, B는 순서 고정하게 나열해라. 이거 어떻게 나열하면 되는 거야? 원래 오팩이라는 게 이 5개 지점 중에 5개 지점을 여기다 나열한다 라고 봐도 되는데 A, B의 순서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네는 소위 그 원리 쓰는 거잖아. 같은 걸로 봐라. 맞아? 순서 고정된 건 그냥 같은 걸로 봐도 된다라고 그랬지. 그지? 따라서 얘네가 순서 고정되어 있다면 세호랑 효민이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C, D, E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다 갖다 나열하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별 이래놓고 뭐 C, D, E 나열이 됐다 쳐. 그럼 당연히 이 순서 고정 때문에 별자리에 여기에 무조건 B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A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같은 걸로 계산하는 원리였잖아. 그지? 즉 이걸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일 건데 항상 보면 저렇게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이 많지 않으면
생각해. 저걸 계산해 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가랑 같았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뒤처리, 후속 처리만 한번 잘 해주면 답을 낼 수 있잖아. 뭐야? 즉 얘네를 나열한 경우 중에 아까 나가 거리가 있다라고 했을 중에 안 되는 경우가 뭐야?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같아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저 둘이 여기에 배치된 경우가 안 되는 경우지. 이렇게 된 경우는 실은 이 문제 조건에는 맞는 경우가 아닌 거지. 왜? 거리가 멀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 B를 여기다 놔도 거리가 똑같아서 안 돼. 맞아? 그치? 즉 여기 계산한 거에서 안 되는 경우가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야? 별이 가와 나에 배치됐을 경우가 안 되는 거야. 즉 별을 여기다 갖다 놓은 상태로 CDE를 여기에 나열한 것만큼이 다 안 되는 거겠지. 3팩 빼주면 되겠네. 됐나? 즉 가와 나를 거리도 마찬가지. 얘도 거리가 딱 순서대로 거리 번호 순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그냥 그랬을 때 계산해서 실제로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가선 안 됐던 곳을 뺀 거다. 여사건 안 되는 경우를 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됐지? 그래서 계산하면 5, 4, 3 빼기 6이잖아 이거. 그러면 60 빼기 6, 54. 자, 어제 확률 얘기를 했는데 확률이 이제 초반 부분은 이제 확률 뭐 이제 용어 정리, 뭐 사건, 근원 사건, 뭐 표본 공간 이런 거 약간 집합 쪽이랑 엮인다 정도의 얘기 외에는 결국은 다 경우의 수 문제였어. 그지?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시작해 볼게.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와라. 나온 수를 A, B라고 하자. 이거 뭐 아직도 이거 못하는 사람들 있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라 해야 될 일은 판별식. 판별식인데 짝수 판별식 써주면 되겠네. B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중근을 가져라니까 0. 따라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될 확률 구해라. 잘 세면 되겠네. 주사위를 던져 나온 두 눈의 수잖아. 그지?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전체 경우의 수만 추가로 잘 생각해 줘야지. 36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자, 주사위에서 이런 관계식은 이거 그냥 세면 되지. A가 1이면 B가 1, A가 2면 B는 4, A가 3이면 안 되고 뭐야? 없잖아. 두 개네. 두 개밖에 없지?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럼 정답은 36분의 2니까 18분의 1.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 외에는 초반 부분은 아마 거의 뭐 경우의 수 문제가 될 거야.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 요게 전체 경우의 수지. 일렬로 배열할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잖아. 그치?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5팩이 되겠네. 자, 하나씩 구해볼까? A, B가 이웃할 확률. 아, 두 문제를 붙여놨네. CD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자, 이웃하게랑 이웃하지 않게 기본 그거지. 자, 이웃하는 경우를 사건 A라고 해놓고 한번 A의 상황 한번 써볼까? 이웃하는 거 계산 바로 해도 되지? 묶어서 4명이라 보고 일렬로 나열. 여기 자리 배치. 끝.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 사건을 잠깐만 B라고 세팅해 봅시다.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지? CD야. 이웃하지 않는 거 얘네 둘을 잠시 제외시켜버리고 A, B, E를 먼저 나열. 그럼 A, B, E가 나열된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건 끼워 넣기 계산이 기본이라 그랬어. 4군데 중에 2자리 골라서 끼워 넣어서 나열까지 해야 되지. 4P2가 되겠네. 따라서 확률이니까 자 구하자. P는 저 파란 경우 전체 경우의 수 분해. 일부러 계산 안 했어. 이런 거 막 미리 막 계산하지 마. 이러면 이제 여기 4팩 싹 약분되고 5만 남겠네. 5분의 2겠네. 그 다음 Q는 여기 하얀 경우지. 5팩 분의 3팩 곱하기 4P이면 4 곱하기 3이고, 그러면 3팩은 여기 5, 4, 3이 1이랑 약분이 되고 여기에서 5 곱하기 4가 남겠네. 4마저 지워질 거고 5분의 3이네. 뭐 구하는 거야? 100PQ? 100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란 얘기. 됐지? 계속 경우의 수 문제 드리지 맞지? 그치? 빨리빨리 풀게요.
자, 1부터 10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 10장 중에 6개를 뽑으려고 한다. 전체를 알 수 있겠네. 10개 중에 6개의 카드를 뽑기만 하는 상황. 전체 10시 6이니까 10시 4라고 이따가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네. 됐나?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카드 몇 개 뽑아? 6개를 뽑을 건데 6자리. 크기 순으로 논다고 친다면 3은 필수로 뽑아야 되지. 근데 3이 두 번째로 작아야 돼. 맞지? 됐어? 보기 좋게 크기 순으로 논다고 치면 그럼 이제 남은 기회는 5번이 남았는데 알다시피 얘보다 작은 거 이 중에 한 개는 뽑아야 얘가 두 번째로 작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서 쫙 뽑아주면은 해결이네. 그치? 앞에 보면 이런 문제 있었어. 그치? 따라서 계산 바로 가자. 바로 확률이니까 바로 구하자. 자, 10시 4가 뭐야? 10, 9, 8, 7, 4, 3, 2. 이게 분모고 분자에 이제 이거 올려주면 되지. 자, 바로 가자. 저기 앞에 1, 2 중에 고르는 거 두 가지. 번분수 할 거니까 미리 1분의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구하는 확률 올려주면 되지. 2 곱하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 중에 4개 마저 뽑아야 되는 거야. 7시 4. 됐나? 됐지? 그래서 번분수 풀면서 계산. 자, 바로 가자. 10, 9, 8, 7에 위에는 2, 7시 4는 그냥 빠르게 계산해 볼까? 7시 3, 7, 6, 5에 3, 2기 때문에 7 곱하기 5가 남네요. 그 다음에 요놈도 이제 분자로 올라오지. 이래 놓고 최대한 계산을 덜 할 수 있게 4랑 2랑 8이랑 같이 날라가시고 5하고 2하고 10을 죽이고 7도 죽고 남는 게 3하고 9니까 이거조차도 약분이 뭐야? 3분의 1? 다음 9번. 좌표 평면에 직선 y는 x 위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고 실은 x축, y축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려도 되고 y는 x 위에 서로 다른 점이 세 개가 이렇게 딱딱딱딱 있고 y는 x 플러스 4 위에 중요한 건 실은 평행하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이것 또한 앞에서 이런 문제 있었을 거야. 그때는 이제 그냥 직선 2개가 그려져 있었겠지만 여기에도 점이 4개가 있대.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그치? 그치? 뭐 하는 거야? 7개 중에 3개를 택하여 삼각형이 될 확률. 그때는 아마 삼각형이 된 삼각형 개수세라 그랬을 거야. 그지? 자, 일단 전체를 먼저,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전체를 먼저 구해 놓는다고 습관을 잘 들여놔. 7개 중에 3개 고르는 게 전체지. 7, 13. 이게 이제 35. 됐나? 그 다음. 삼각형 되는 거 해봤지? 이거는 이제 그때 2가지 있었을 거야.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삼각형이 아닌 것 빼도 되고, 맞아? 그치? 그걸로 해볼까? 여사건 이용해서 해볼까? 삼각형이 아닌 경우. 뭐 있어? 일직선에서 3개 고르면 안 되잖아. 여기에서 그냥 3개에서 3개 고른 거 1가지. 더하기. 요 중에서 일직선에서 3개 고른 거 4시 3. 즉 4가지겠지. 5가지가 안 되네. 됐나? 따라서 6건의 확률은 뭐야? 35분의 5가 되는 거지. 됐나? 따라서 최종 정답은 1에서 빼주시면 되겠네. 몇이야 이거? 이게 지금 7분의 1이잖아. 7분의 6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함수네 또? 하나를 택할 건데 다음을 만족해라. 아, 뭐야 근데. 자, 1, 2, 3, 1, 2, 3, 4. 일단 요거는 이제 조합 조건으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고정. 그지? 근데 F2랑 F3이 같다는 말은 아예 이거 뭐야 별거 아니잖아. 알아들어?
얘가 간 곳은 얘가 따라가란 소리지. 그렇단 말은 실은 이거는 지금 그냥 한 몸으로 보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 어차피 똑같은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한 몸이라고 보면 결국 그냥 4개 중에 2개 뽑기만 하면 나열은 자동으로 되는 4C2가 경우의 수가 되겠네. 됐나? 대신 전체 구해야지. 특히 함수일수록 전체를 신경 써. 지금은 그냥 이런 함수라 그랬으니까 전체는 그냥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거 있지. 얘가 가는 곳 4가지. 전체는 지금은 4의 세제곱이 전체가 되겠네. 근데 이제 만약에 1대1 함수 중에 고르겠다 그랬으면 전체는 이제 4P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잘 문제를 보십시오. 됐냐? 지금은 별거 없으니까 전체는 4 곱하기 4에 방금 구한 그 조건이 4C2였지. 이거 이제 딱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됐냐? 4C면 4, 32, 6이잖아 이거. 그러면 3, 2, 32분의 3.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철수, 영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나열을 하는 거네. 그치? 이제 원래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 항상 있을 거야. 원순열 문제면. 자, 어쨌든 따라서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마주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문자로 표현하고 나머지 소문자로 표현해서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6명이 있는 건데 마주보고 앉혀라. 자, 이것도 했던 거지. 어떻게 하면 돼? 마주보고 앉혀라야? 그럼 먼저 가서 앉혀드려. 두 분이 먼저 가서 원탁에 앉습니다. 일렬로 2명을 나열하는 거 2패 곱하기 2분의 1 됐냐?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 계셔. 그럼 이제 남은 인원들은 반드시 이렇게 자리에 앉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전 제외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4명 저기에다 일렬로 나열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밑에는 전체 경우의 수 6명을 그냥 일렬로 일렬로가 아니라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지요. 밑에는 5패. 됐지? 4팩이랑 5팩이랑 약분하면 5 남을 거고 위에는 1이네. 영희가 철수, 자, 저 문제 헷갈리지 마라. 영희가 철수, 재석, 동주에게 편지를 한 통씩 썼다. 편지 3통입니다. 편지 3통이야. 아저씨, 그냥 대충 눈 보고 영희, 철수, 재석, 동주 4명 이러지 마. 문제 좀 잘 읽어, 제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편지를 철수, 재석, 동주에게 3통을 쓴 거네. 근데 우체통이 서로 다른 우체통이 4개가 있는 거네.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을 확률을 구해라. 딱 그거 냄새 나지? 가장 헷갈린다는 중복 순열. 맞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잖아? 전체가 이거 몇 가지야? 그래서 내가 헷갈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다 알려줬지. 함수에 갖다 놓으라고. 어디를 먼저 놔볼까? 편지? 우체통. 항상 매번 헷갈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됐지? 이러면 이게 그림이 맞나? 함수 조건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대응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 없지 않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 얘도 4군데. 이거 함수 4군데, 그지? 4의 세제곱이 맞나? 자, 근데 지우지 말자. 어차피 함수로 그대로 예시를 들어도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을 확률을 구해라. 이 상황인데 서로 다른 우체통? 이렇게 중복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중복 순열인데 거기에서 중복을 뺀 거지. 그냥 순열. 4개 중에 3개 골라서 나열하는 계산하면 되는 거네. 맞아? 4P3. 즉 구하고자 하는 사건 경우의 수는 4P3. 이거 분의 이거. 됐죠? 자꾸 풀면서 적응해야 돼. 이런 거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잘 됐어?
자, 7개의 숫자가 들어있다. 이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문자와 숫자가 교대로 나열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그치? 됐냐? 자, 여기에서 잘 들어라. 중요 설명을 하나 할 테니 잘 들어. 확률이 계속 우리가 계속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지. 맞아? 계속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야, 질문. 여기 B 있지? 이거 같은 걸로 볼까? 다른 걸로 봐야 되나? 이게 확률은 기본적으로 항상 저런 대상들이 저렇게 B가 있어도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라. 왜 그런지는 이 예시 하나면 니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야, 봐. 이 중에서 한 개 뽑을 건데 A가 나올 확률 몇이야? 6분의 2지? 니네 그거 왜 6분의 2 나온 거야? 전체 경우의 수를 몇 개라고 생각한 거야? 그 다음 사건을 몇 개라고 생각한 거야? 이미 너는 본능적으로 이걸 서로 다르게 계산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맞아, 확률은. 그지? 복권 예시 들어도 돼. 아니, 같은 걸로 보면 어쨌든 A랑 B니까, 둘 중 하나 나올 확률은 50% 이거야? 복권 당첨될 확률은 당첨 아니면 꽝이니까 50% 이거야? 가끔 그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지. 물론 장난으로 한 말이겠지만. 됐냐? 그치? 그래서 언제나 기본적으로 확률은 다 서로 구별이 되는 취급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게 그게 기본인데 예외적인 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확률 계산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딱 하나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처럼 지금 이 문제는 이 7개의 공을 전부 다 나열한다 그랬지. 맞아?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에는 실은 같은 걸로 보고 해도 상관없어. 됐어? 그래서 왜 그런지 이 문제로 좀 보여줄게. 뭔가 막 이해하려기보다 그냥 수식적인 결과를 보고 결과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되고. 됐어? 가장 안전한 건 그냥 무조건 다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건데 문제에 따라 때로는 그냥 같은 것을 있는 순열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십시오. 됐냐? 됐지? 자, 해본다. 일단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로 다 서로 다른 거라고 볼 거야. 그러니까 이 B 2개를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색깔? 요거는 노란 B, 요거는 파란 B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거라고도 잘 받아들여지지. 1도 있네. 1도 요거 노란색 1, 요거 파란색 1이라고 생각해서 확률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안에 있는 거 다 서로 다른 걸로 볼 거야. 그게 원래 맞다라고 방금 예시 들어줬어. 그지? 그래서 보자. 얘네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사건. 문자와 숫자가 문숫 교대로 나열이 되라 그랬으니 이거는 마치 남녀, 여남 이렇게 나열하듯 자리부터 정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누가 더 많지 않냐? 문자가 더 많네.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는 무조건 교대로 놓으려면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네. 지금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만약에 개수가 똑같았으면 문자가 먼저 출발한 경우 아니면 숫자가 먼저 출발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면 되고 지금은 이거밖에 없네. 됐나? 따라서 자리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자리에 문자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4패. 다 지금 서로 다른 걸로 보고 있으니까. 다음 숫자 자리에 숫자 3개 나열하는 방법 3패.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됐냐? 됐지? 따라서 최종적인 답안은 이렇게 되겠지. 7팩 곱하기 4팩 곱하기 3팩으로 최종 답안이 나올 거야. 됐지? 자,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거. 지금 이 문제는 이 7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절대로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봐야 돼.
됐죠? 이게 이 기본과 예외를 헷갈리지 마. 확률은 기본이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예외가 지금같이 다 싸그리 나열할 때는 상관없어. 보여줄게. 즉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률을 구하는데 계산을 써볼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지. 7팩에 지금 B, B, 1, 1 두 세트씩 똑같지.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사건은 그럼 어떻게 돼? 뭐 일단 여기까지 똑같이 배치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문자 네 군데다 나열하는 게 문자가 지금 A, B, B, C란 말이야. 얘네들을 이걸 같은 거라고 보고 나열하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4팩에 2팩. 자, 그럼 숫자도 지금 1, 1, 2가 있는 거지. 뭐 보나마나 세 가지지만 일단은 식을 다 쓸게. 됐냐?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딱 식을 써보면 7팩에 2팩 곱하기 2팩. 그 다음 여기는 2팩 곱하기 2팩에 4팩 곱하기 3팩이야. 자, 비교해봐. 전체 다 나열하는 경우가 되면 결국 이 정석 계산에서 분모에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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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이 추가된 형태에 불과하지. 그럼 이것도 결국 약분되면 같은 계산이라고. 맞아? 됐어? 그래서 전체를 다 나열하는 경우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확률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다 서로 다른 걸로 보고 뽑는 거다. 라는 거를 아까 이 예시를 기억해서 알도록 해. 분명 님들 여기에서 공 하나 뽑았을 때 A가 나올 확률은 했을 때 니네 다 6분의 2라 그랬어. 그게 맞아. 그리고 그치 6분의 2지. 됐지? 잊지 마. 다음 14번. 14번도 내가 저 14번 문제는 내가 좀 그러니까 저 문제를 뺄까 하다가 너희에게 좋은 예시를 보여주려고 그냥 놔뒀는데 정확히 말해 14번은 실은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14번 이건 일부러 내가 안 빼놓고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안 빼놓고 그냥 놔뒀어. 안 빼놓고 놔뒀어. 딱 예시. 실은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문제예요. 처음 배울 때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가자. 왜 잘못됐게? 왜 잘못됐냐 하면 자 이것도 이제 그 다음 설명이야. 중복 조합 있지. 중복 조합 H 개념은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생활 예시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확률로 계산할 수 없어. 확률로 쓰면 안 돼. 무슨지 알아? 무슨지 뭐 어떻게 알아? 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에서는 이렇게 내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혼동되게는 내지 않을 건데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알아줘. 원래 중복조합을 이렇게 실생활 예시를 들게 되면 확률로 계산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중복 순열 계산해야 돼. 자, 봐봐. 중복조합의 대표 예시가 딱 이거지. 투표, 후보. 예시를 좀 들어야 되니까 좀 줄일게. 후보 A, B. 투표할 사람 3명. 근데 무기명. 자, 그냥 잠깐 해보자. 자, 이러면 무기명이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해? EH3. 그렇지. 잘 알고 있지? EH3. 왜 EH3이 되지?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얘가 A를 투표하고 얘가 A를 투표하고 얘가 B를 투표하던 얘가 A를 투표하고 얘가 B를 투표하고 얘가 A를 투표하던 어쨌든 최종적으로 투표함 까면 이름 안 써있는 종이에 A 2개, B 하나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 아니야 다. 그래서 이게 사람인데 유일하게 사람이지만 투표용지 같은 걸로 보는 경우지, 그지? 맞지? 근데 이게 확률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진다? 이건 그냥 잘 듣고 그러네 하고 이해하는 정도면 좋아. 야, 그럼 여기에서 봐봐. A가 몰표 받을 확률 그러면 어떻게 구할래? 뭘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처럼 중복 조합이잖아요. 네, 그래. 그럼 EH3 분해. 그럼 사건은 뭐지? A가 몰표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A 한 가지. 맞아? 그럼 계산하면 이거 뭐야? 5, 4.
4분의 1 이게 아닌가요? 아니야. 확률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그냥 아까 그러니까 제일 확률은 헷갈릴 게 없어. 이미 너네들이 본능적으로 확률 구하는 걸 알고 있어. 방금 이것도 내가 딱히 야 이거는 있잖아. 확률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는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돼라고 설명 안 했는데도 니네들 6분의 2 맞췄잖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봐. 야 이게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이거 너 해. 머리 길게 해줄게. 이거 너 해. 되냐? 물표 받을 확률 구하라 그랬지? 자, 내가 먼저 갔어. 내가 종이를 들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A, B 두 명 중에 A 찍을 확률 몇이야? 50%, 2분의 1. 맞아? 따라서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 확률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가가지고 얘한테 투표를 찍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지? 얘가 그럼 그 다음 네가 가가지고 A를 찍을 확률은 2분의 1. 맞아? 얘가 가서 네가 가서 A 찍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뭐야? 왜 다를까? 다르잖아. 왜 다를까? 실은 이게 왜 다른 거냐면 내가 어제 처음에 설명해 준 거 있지? 확률을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주사위 생각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던져서 그 나오는 애들이 다 확률이 동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긴 주사위 던져도 6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냐? 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생긴 주사위 던져도 6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아니지. 지금 이게 딱 그 상황이라 지금 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자, 정리해보면 알아. 즉 지금 이게 뭐 계산한 거야? 지금 A가 이렇게 몰표 받을 확률이 8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A가 2표 받고 B가 1표 받을 확률도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직접 계산해 볼까? A가 2표에 B가 1표 받을 확률은 어쨌든 투표장에 가서 얘가 A 뽑고 얘가 A 뽑고 얘가 B를 뽑거나 얘가 A 뽑고 얘가 B를 뽑고 얘가 A를 뽑거나 얘가 B를 뽑고 얘가 A를 뽑고 얘가 A를 뽑아야 저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동일하거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8분의 1이야. 얘도 8분의 1이야. 얘도 8분의 1이라 결국 최종적으로 A가 2표에 B 1표 받을 확률은 8분의 3이야. 맞아? 그치?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 그냥 상식적으로 확률 계산을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마찬가지로 A 하나에 B 이렇게 받을 확률도 83이거든. 그 다음 마찬가지 B 받을 확률은 그럼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중복 조합으로 얘를 2H3 해가지고 얘가 4가지고 이렇게 4가지잖아 지금. 그치? 그래 놓고 확률로 1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사위가 달라. 나올 확률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어? 그래서 그냥 무기명이라 해도 확률을 구하는 거면 이거 사람 다 구분되는 걸로 봐야 돼. 얘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중복 순열이 돼야 되는 거지. 얘도 2가지. 얘가 뽑을 수 있는 것도 2가지. 얘가 뽑을 수 있는 것도 2가지. 분해. 근데 A가 몰표율 확률 1. 이래야 답이 제대로 나오지. 됐어? 그럼 중복 순열은 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양과 크기 같은 초콜릿 12개를 크기가 같은 초콜릿 12개에 사람 3명이고 적어도 2개 받아라. 딱 중복 조합 상황이지. 그치?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탄생했냐 하면 이래서 탄생한 거야. 중복 조합을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중복 조합으로 확률을 써도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방정식. 의미 아닌 정수해. 몇 개야? 계산. 이거 방금 투표 상황을 내가 중복 조합으로 바꿔놓기만 한 거야. 이거 전체 2H4 하면서 4가지지? 맞아? 그치? 근데 이게 방정식 개념은 약간 달라. 자, 노가다 떼어볼까? 저 4가지가 실은 뭐야? X가 3, Y가 0이거나 X가 2, Y가 1이거나 X가 1, Y가 2거나 X가 0, Y가 3이거나 이렇게 해서 4가지인 거지. 맞아? 이게 방정식은 괜찮아. 왜냐면 방정식 X는 3이라는 개념은 그냥 한 번에 X가 3 하고 끝이잖아. 아까 투표처럼 내가 3 이게 아니잖아. 맞아? 뭔지 알겠어? 즉 다시 말해 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확률은 그냥 4분의 1이야.
그지? 뭔 차이인지 알겠어? 이게 글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지? 아까 투표랑 이거랑 생각해봐. 내가 말했잖아. 실생활 개념으로 중복조합 쓰면 그거는 중복조합이 아니라 중복순열이라고. 그래서 방정식 개념으로 만약에 이 상태로 x가 3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면 마치 아까 전에 a가 몰표인 상황이잖아. 그지? 그랬으면 얘는 중복조합 써도 돼. 아니 이건 중복조합을 써야지. 4분의 1 맞아.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이 이게 실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겠지만 아마 많이 없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이 중복조합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막 문제집 만들고 막 이러면서 조금 약간 잘 그런 분들이 문제 만들다가 이거 실생활로 바꿔서 내야지 하고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것도 해설지에다 중복조합으로 쓰면 틀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런 문제가 문제집이나 이런 데 기어 나오기 시작한 원인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고 따라서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가 맞아. 중복조합 방정식으로 내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문제야. 24번은. 따라서 요게 방정식으로 제대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은 이 문제는 차라리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딱 요 세팅에서 이때 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완벽한 문제가 되는 거야. 됐지? 됐지? 따라서 요 14번 문제는 마치 이거를 풀듯이 그러니까 밑에 써놔.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부러 안 바꿔놓은 거야.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선생님 문제집에 이 문제 중복조합으로 해설지에도 중복조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14번은 뭐 이거는 뭐 풀 수 있겠지? 딱 알지? 이건 문제없지? 굳이 안 풀어줘도 될 거라고 봐. 자, 다음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통계적 확률 얘기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것만 잘 기억해 줘라. 통계적 확률은 딱 이런 식으로 직접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쓰는 거라 그랬고 그냥 A 공장에서 10만 개를 뽑았더니 50개가 불량품이다. A 공장에서 불량품일 확률 10만 분의 50, 100, 1000, 만, 10만 분의 50. B 공장에서 불량품일 확률 5만 개 중에 10개가 불량품이다. 이런 개념이 통계적 확률. 그냥 뭐 끝. 됐나? 개념 정도만. 그러니까 또 결국 일단은 경우의 수 문제 당분간 계속. 이제 조건부 확률 들어가야 뭔가 좀 확률다운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계산들을 하기 시작할 건데 솔직히 아직까지 뭐 계속 경우의 수 하는 거라 보면 돼. 자, 보자.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꼬다리가 8개가 있는 뒤 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행위가 일단 전제 조건이구나. 8, 12, 28가지. 현재 전체 경우의 수 먼저 딱 구해놓고 그 다음은 다시 경우의 수잖아. 거리가 루트 2 이상일 확률. 되냐? 그리고 언제나 너네들은 확률 구할 때 시킨 대로 구할까 여사건 구할까를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는 루트 2 이상인 걸 구할까 루트 2 미만인 걸 구하는 게 더 나을까? 뭐가 더 그렇지. 미만인 게 더 낫겠지. 왜냐? 보면 알겠지만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거리가 루트 2인 경우가 이제 이런 대각선들부터 시작이거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딱 1대 1대 루트 2지. 즉 아마 루트 2 이상의 이런 애들 아니면 요 깊은 대각선 있지. 이런 애들을 지금 세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가끔이나 3D 좀 딸리면 이거 계산하다 막 꼬이는데 차라리 여사건이 낫지. 그냥 여사건으로 거리가 루트 2 미만인 걸 구하게 되면 실은 그림상 루트 2 미만이면 결국 거리 1박 지금 이 그림에서는 거리가 1인 경우밖에 없거든. 맞아? 거리가 1인 경우는 결국 그냥 여기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다 아니야? 그지? 됐네. 1 빼기 여사건의 확률 계산하면 끝이지. 됐지? 항상 여사건 파악을 항상 잘해야 돼. 그게 이제 첫 출발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여사건을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일단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써놓고 갑시다. 야, 이제 이 등식 정확히 해석돼? 아, 제발 그 2차 방정식의 원리로 2차 방정식의 x 빼기 1을 x 더하기 3은 0 한 다음에 이거 풀리는 원리가 뭐야? 이 원리 수학에서 계속 쓰이는데 왜 자꾸 얘가 0 또는 얘가 0 이거 좀 제발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제는 특히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3개 곱해져 있으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고 얘가 0이란 얘기는 x랑 y랑 같다는 소리지. 맞아? 정확히 이거를 쭉 풀어서 써보면 이거거나 이거거든. 됐냐? 따라서 이거는 그럼 이제 자 어제 했던 대로 사건 집합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사건을 A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사건을 C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자네들 집합 때도 본 적 있겠지만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자, 집합 때 이거 공식 알지? 더러운 거. 3개 따로따로 더해야 되고 빼기 교집합 A랑 B 교집합 빼고 BC 교집합 빼고 CA 교집합 뺀 다음에 마지막에 3개 교집합 한 번 더 해야 되고 막 맞아?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 구조라는 걸 일단 딱 알고 아이고 딱 알고는 있어야 돼.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들은 동시에 모두 같이 생각해야 돼. 아, 이거 구하려면 짱나는데? 여사건 할까? 언제나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여사건을 하면 뭘까? 마치 명제에서 부정하는 거 생각하면 돼. 이게 아닌 경우가 될 테니 이걸 여사건으로 한번 작성해보면 명제 부정하듯 이거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 되게 편하지 않나? 이러면 이게 다 그리고라서 연속으로 쫙 이어 붙여가지고 결국 이걸 구하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맞아? 그치? 야, 저거 구하는 것보다 이거 구하는 게 훨씬 낫지. 됐냐?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세 수가 서로 달라라 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주사위 던지기가 6의 세제곱인 이유는 6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중복 가능하게 여기에 올 수 있는 수 6가지,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라서 주사위 던지기 계산이 6의 세제곱인 거잖아? 근데 이 조건이면 중복이 빠지는 거야. 그지? 즉 똑같은 거가 안 되고요. 그냥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6P3 계산으로 간단하게 끝나지. 그치? 그치? 주사위 던지기가 원래 6개 중에 3개를 중복 순열로 뽑아야 돼서 6의 세제곱인 건데 여기에서 중복이 빠지기 때문에 순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사건이니까 전체 분의 여사건의 확률 6P3 계산을 1에서 빼주면 끝이다. 됐지? 그래서 여사건 파악은 눈치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직접 구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시간 다 날려먹는 수가 있어. 항상 여사건을 생각을 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 위에 18번은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한 OX 퀴즈가 되겠네. 어제 했던 거지? 기억! 맞아 틀려.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틀려. 0의 등호가 없어. 그지? 0의 등호가 있어야지. 빵 퍼센트 있어야지. 그지? 자, 니은은 맞아 틀려. 확률의 합이 2이면 배반 사건이다. 근데 배반 사건은 뭐였지?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경우라 확률은 0이란 말이야. 맞아? 즉 확률의 합이 1인 거랑 겹치는 게 없는 거랑 이게 상관관계가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증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반 사건의 뜻은 이거거든. 그냥 표본 공간 S가 있으면 이게 배반 사건의 뜻이고 저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확률 더하면 뭐 PA가 뭐 3분의 1, PB가 뭐 3분의 2인가 보지 뭐. 그거랑 얘랑 이 명제 관계 안 돼. 전혀 달라. 상관이 없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때 다른 거. 됐나? 그 다음 이거는 오랜만에 보는 확률
부등식 덧셈 이용하라는 얘기네. 왜냐하면 PA던 PB던 확률은 항상 이런 범위를 갖는단 말이지. 근데 더했잖아. 근데 1학년 부등식 때 했지만 유일하게 덧셈만이 그대로 쫙 0 더하기 0 더하기 해도 되는 계산이었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정답. 됐지? 다음 19번 같은 문제도 은근 나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이거 조심해. 항상 그러니까 시행을 좀 정확히 확인해. 이 문제에서 하는 일단 크다란 기본적인 시행이 뭔가. 분명 이렇게 나와 있지.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진다 그랬어. 됐냐? 분명히 동전과 주사위를 던진다 그랬어. 근데 이런다니까? 그러면 일단 동전 주사위 던지는 거고 확률이기 때문에 자 계산하자.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일 거고. 맞지? 근데 뭐 이렇게 한다니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했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 2가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분명 주사위도 던진다 그랬는데 어떤 사건 A를 동전이 앞면이 나온 거라고 이 문제에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애당초 시행 자체가 주사위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해야지.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이고 주사위가 1일 수도 있고 동전이 앞면에 주사위가 2일 수도 있고 이거 동전이 앞면에 3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는 거야. 맞지? 표본 공간 개념이라 생각해도 되고 분명히 문제에서 자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노가다를 떼서 확실하게 너네들 그럴 수도 있겠네. 분명히 문제에서 이거 2개를 던진다고 했어. 야 동전이 앞면인 거를 내가 이렇게 동전이 뒷면인 거를 이렇게 주사위 숫자는 그냥 숫자로 표현해서 순서상처럼 나타내 볼게. 지금 이 문제는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그랬기 때문에 표본 공간은 엄연히 이렇게 하니까 0 같잖아. 앞면을 네모로 하자. 표본 공간은 엄연히 따지면 이렇게지. 표본 공간 S라는 그러니까 표본 공간 그러는데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 순서상을 내가 노가다 조금 떼어가지고 다 써보면 이게 지금 표본 공간 12개야. 위에 12개 나온 걸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순서는 그냥 둘 다 동시에 냅다 던진다 그랬기 때문에 뭐 뒷면 3 뒷면 그런 건 당연히 안 따지는 거고. 이렇게 12개가 표본 공간으로 나온 거 아니야. 개념을 확실하게 알라고. 시행 확인 좀 잘 하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거 2가지,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3가지, 2 더하기 3 5가지 이러고 있지 말라고. 그러고 있지 말라고.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전체 경우의 수 12가지 중에 뭐 지금은 다 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세도 되지만 이건 이제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시 리셋 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냥 경우의 수로 해볼게. 저 A가 나오는 경우는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하지.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가지수는 1가지. 근데 분명히 이어서 주사위라는 놈도 같이 던지고 있는데 주사위는 별 말이 없단 소리는 뭐가 나오든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라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다 나와도 돼. 그래서 둘이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동전이 앞면인 사건은 6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요 뒤에 주사위에서 짝수 나오는 거를 사건 B라고 하고 경우의 수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즉 이거도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래. 그럼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긴 하거든. 근데 동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동전은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된다. 즉 동전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둘이 곱해서 6가지가 최종이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되지. 됐냐? 그치?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앞으로 님들은 더할 땐 언제나 이것을 조심하라 그랬지. 교집합 확인하라 그랬어. 됐지? 뭐 하루 사이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항상 자네들이 1단원에서 풀 때는 맨날 교집합이 없는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그냥 더해야 되는 경우는 더하면 답이었을 건데 이제 어제 이후로는 항상 이 관계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 그치? 됐어? 따라서 교집합 확인을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도 말도 안 되잖아. 야, 전체가 12가지인데 6 더하기 6은 12가지니까 12분의 11로 확률 1이야? 100%야? 아니잖아. 교집합이 있나 확인차 교집합의 경우의 수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럼 교집합은 뭐야? 말 그대로 앞면 동시에 짝수. 맞아? 동전이 앞면 나오는 개수는 한 가지고 짝수 나오는 건 세 가지니까 세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야. 됐지? 됐지? 앞 2, 앞 4, 앞 6 이렇게 세 개. 따라서 최종적인 계산은 6 더하기 6인데 빼기 3까지 해서 9가지가 최종 결론이 되겠고, 따라서 최종 정답은 12분의 9, 즉 4분의 3. 됐냐? 됐지? 그리고 지금은 일부러, 그러니까 너네들도 알아서 잘 맞게 그때그때 파악하되 내가 지금 경우의 수로 계산하고 있는지 확률로 계산하고 있는지는 잘 생각해서 풀어. 지금은 그러니까 따지면 내가 어떻게 계산한 거야? 그냥 문제에서 이거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 경우의 수로 그냥 직접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거의 결론을 9개라고 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분에 이렇게 해서 12분의 9라고 지금 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지? 그치? 당연히 이거는 저 공식으로 확률로 먼저 선빵 쳐도 되니까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PA를 구해야지. 그래서 PA가 이제 6가지였으니까 PA가 최종적으로 9분의 6, 9가 아니지. 12였지, 전체가. P를 먼저 구하면 이렇게 됐을 거야. 아이씨. 이렇게 됐을 거야. 그 다음, B가 발생할 경우의 수가 6가지이기 때문에 B가 발생할 확률은 12분의 6이었을 것이며, 교집합이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교집합일 확률은 12분의 3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써야지. 이거를 구하는데 그냥 그대로 확률로 먼저 구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지금 한 것처럼 그냥 경우의 수로 먼저 다 구해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분해해도 되고. 됐지? 자, 1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 6의 제곱. 나오는 수의 합이 6이거나 사건 A라고 해봅시다. 차가 3이거나 사건 B라고 해봅시다. 거나니까 또 는이라 결국 이 문제도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구나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고. 됐지? 아까는 경우의 수로 했으니까 지금은 확률로 해볼까? 뭐 그게 그거지만, 그러니까 단지 이러고 이제 위에서 경우의 수 세겠지 뭐. 자, 합이 6 주사위인데 합이 6이면 보통 그냥 세면 되지. 2개 던져서 합이 6 뭐 있냐? 1, 5, 2, 4, 3, 3, 4, 2, 5, 1,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 다음, 차가 3인 경우, 즉, P, B도 잘 구해주자. 그럼 6의 제곱 분해. 차가 3이니까, 자, 1, 4, 2, 5, 3, 6, 4, 1, 5, 2, 6, 3. 차이니까 대소관계 절대값이야, 절대값.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네. 따라서 B의 확률은 이거. 그래서 얘랑 더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집합은 없나 확인해 보시고, 교집합 있지. 그래서 일부러 써놨지. 겹치는 거 없냐? 없냐? 없네? 없으면 됐지? 따라서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네. 36분의 11 됐나? 다음 21번 10개의 사탕 중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봐봐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 선생님 10개의 사탕 중에 겨자맛 4개잖아요. 저거 겨자맛 4개 똑같은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확률이잖아. 그냥 무조건 다른 거야 다.
심지어 지금 10개 중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10개의 사탕을 다 나열한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써도 돼. 근데 이건 절대 안 돼. 10개 중에 일부를 고르잖아. 이건 절대로 같은 걸로 하면은 안 돼. 무조건 서로 다른 10개야. 그래서 어쨌든 전체는 그럼 결국 서로 다른 사탕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 됐지? 선택만 하는 거지. 자, 적어도 2개의 겨자 맛이 포함되라. 니까 적어도 2개의 겨자 맛. 저 뜻은 겨자 맛 2개거나 겨자 맛 3개거나 겨자 맛 4개거나를 다 하라는 얘기네. 그럼 당연히 너네들은 후보로 여사건이 낫나? 여사건은 겨자 맛이 1개거나 겨자 맛이 0개라서 그나마 조금 편한 게 왼쪽이네. 물론 별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오른쪽 계산해도 안 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저걸로 하겠다. 겨자 맛이 1개인 경우. 이번엔 그냥 경우의 수를 해봅시다. 겨자 맛이 1개인 경우 어떻게 하면 돼? 겨자 맛 4개 중에 1개 뽑아야 되고, 당연히 전체 4개 뽑는 거라는 거 좀 제발 잊지 마. 겨자 맛 뽑고 끝! 이러지 말고 나머지 3개는 정상 6개 중에 3개. 됐지? 겨자 맛이 0개인 경우는 그럼 정상적인 사탕 6개 중에 4개. 됐나?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6, 5, 4, 3, 2, 20, 40, 24, 80까지. 얘는 6, 5, 15까지. 둘이 더 해야 되니까 교집합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전제 조건 자체가 교집합이 있을 수 없는 조건이지. 그치? 겨자 맛이 1개이면서 동시에 0개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지금 더하기만 하면 되고 정신 잘 차리고 내가 지금 여사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최종 답은 이렇게 둘이 더하면 95 잘 작성해 주셔야 된다. 됐지? 됐지? 다음 22번, 23번 저거 시리즈가 이제 그냥 나오면 반드시 무조건 맞춰야 되는 한 23, 24, 25번 선에 그냥 간간히 나올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식 이용해서 갖다 풀어야 되는 문제로서 공식 5개가 최종적으로 있거든. 여기 있어. 다음 페이지에 미리 보기로 좀 써놔 있는데 현재 3번까지 배운 거야. 4, 5번은 아직 안 한 거고. 여기 그 추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된다고? 아무 때나 저 교집합이 0이라는 게 아니라. 됐지?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현재 이 5가지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보통 23, 24, 25번 순에 나온다면 그쯤에 배치돼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 이 공식 말 그대로 잘 대입하면서 동시에 벤 다이어그램 공식만으로 뭔가 처리가 안 되거나 잘 눈에 안 들어올 때는 벤 다이어리가 아니라 뭐야? 벤 다이어그램 알지? 벤 다이어그램 잘 이용해 가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딱 그 유형 스타일입니다. 됐지? 4, 5번은 당연히 이건 아직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잠시 1, 2, 3 3개만 쓰는 문제로 이렇게 딱 2개 있는 거고 부교재에도 이 문제 잔뜩 있으니까 요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잘 훈련만 하시면 반복만 잘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집합적인 지식은 그래도 좀 필요해. 딱 2가지 정도 필요한데 뭐 집합 때도 말했지만 차집합 공식.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가 이거인 것이며 얘가 이 그림인 거는 당연히 잘 알아봐야 되고. 그지? 그 다음 요거 알지? 드 아저씨 거 이런 거 바꿀 수 있지. 마치 지수법칙 묶듯이. 근데 이렇게 묶이거나 다시 들어갈 때마다 요 가운데 거 이렇게 뒤집혔다가 하는 이 규칙. 이 2가지는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즉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B차 A도 되는 거고. 됐냐? 됐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입니다. 뭐 당장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가봅시다. 여집합
A의 여집합의 확률을 줬네. 자연스럽게 A도 알려준 거지. 1-3분의 2니까 3분의 1. PP 확인. 이거는 아유 더럽게 생겼다. 저게 뭐지? 우리 드몰간 아저씨 거 딱 써보면 이게 6분의 5라고 알려준 거고, 다시 말하면 이건 교집합이 아닌 확률을 줬기 때문에 교집합일 확률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집합 성질 및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야. 됐냐?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 합집합이네. 누구들 눈에 이렇게 합집합 등장해 있으면 바로 즉시 얘 소환해서 딱 쓰면 되고, 말 그대로 공식 외워서 공식에 대입하면서 푸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니까 나오면 틀리면 안 돼. 됐지? 다 집어넣으면 되지? 요게 이제 저기 앞에 3분의 1, 요거 2분의 1 알려줬고, 이거 빼기 6분의 1 계산. 됐지? 공짜로 보너스로 주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나온다 했을 때. 자,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보자마자 써놓고. 딱 작성해놓고. 아이고, 여기 합집합도 들어있네? 그럼 합집합 공식도 써놓고. 그러면서 계속 연속 들어가면 되지. 근데 잠깐만, 지금은 이게 0이기 때문에 너 꺼지시고. 이렇게 할게. 넌 필요 없고. 그럼 나는 A랑 B만 구하면 되네? 근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냥 연립하듯 관계식 쓰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PA로 돼 있는 상태로 막 이걸 넘겨서 막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안 익숙할 수도 있어. 그럼 바꿔서 써. 얘를 뭐 잠깐만 X. 어쨌든 하나의 수치야. 이거는 기호가 이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그래서 기호로 써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결국 수치란 말이야. 맞아? 그럼 저 힌트는 결국 X랑 Y랑 같다랑 X 곱하기 Y가 9분의 1인 거며, 우리는 지금 이거 구해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실제로 문제 풀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연립하는 계산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바꿔놓고 해도 돼. 됐지? 뭐 곱셈 공식을 쓰든 값대잖아.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네. 그냥 좋아.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저기 조건부 확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기술 전수를 할 게 또 있어. 그 조짜기 하나 딱. 그거까지만 연습을 딱 하면 이제 자, 이 조짜기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딱 요런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쓸 수 있을 거야. 자, 잠시 함수에서 이거나 해볼까? 자, 함수에서 이렇게 대응시켜라, 함수 개수 구해라, 이거 있었지? 그지? 저 말뜻이 뭐야? 여기 공역 1, 2에 빠짐없이 다 가라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조짜기 기술 안 써도 돼. 그냥 하면 돼. 뭐 하면 돼? 일단 그냥 함수 개수가 얘가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라 이 5번 곱하면 되는 건데. 그지?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대응된 거는 이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그냥 눈으로 보고 2개 빼면 끝이야. 맞아? 근데 이게 공역 쪽의 원소가 3개만 돼도 이게 조금 생각을 더 잘해야 돼. 두 가지, 어차피 얘 계산법도 문제 풀 때 중간중간 나오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은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거고, 두 번째 스타일은 잠시 후에 설명할 조짜기를 쓰는 방법이야. 자, 그냥 방금처럼 한다면 일단 전체를 구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세 군데가 됐지? 됐지? 이제 안 되는 걸 빼자. 일단 이건 바로 써도 되나? 이거 못 뺀 거게? 이건 뭐 직접적으로 셀 수 있잖아. 1에 다 간 거, 2에 다 간 거, 3에 다 간 거. 그지? 맞지? 근데 아직이지. 추가로 또 뭐 빼줘야 돼? 두 군데에 간 거 다 빼줘야 돼. 두 군데에 간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안 되잖아. 3B잖아. 공역 치역 같으려면 안 되잖아. 공역은 1, 2, 3인데 이러면 치역은 1, 2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뺄 때 다음과 같이 잘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뭐 큰 무리는 없어. 중괄호로 크게 열어줄게. 일단 3개가 지금 뭘 빼려는 거야? 한글로 먼저 써줄게. 지금 빼려는 건 뭐야? 두 군데에
몰린 거 빼려고 하는 거야. 두 군데라고 박았다. 왜? 한 군데는 이미 뺐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산을 잘 해줘야 돼. 일단 한번 맞춰봐. 뭐 계산했는, 이게 뭐 계산한 건지 맞춰봐. 뭐게? 뭐 계산한 거게? 두 군데 몰빵하기로 했잖아. 그 세 군데 중에 몰빵할 두 군데를 선택한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했다 치자. 그럼 이제 저기로만 간 거를 다 빼야 돼. 됐어? 그럼 저기로만 간 게 몇 가지야?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우리 두 군데 몰아보내는 그 계산을 해야 돼. 두 가지. 맞아? 2의 5제곱.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알아봐? 두 군데 몰빵인데 그 안에서 한 군데 몰빵된 건 여기랑 중복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빼준 거야. 됐어? 요게 좀 잘 눈에 훈련이 돼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괜찮아. 됐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설명할 조짜기라는 방법. 조짜기는 당연히 이 문제 말고도 다른 상황에서도 간간히 쓸 때가 있어서 알려주는 거야. 조짜기 알려줄게. 딱 12문제 있거든. 그냥 딱 한번 짝딱딱 연습해봐. 자, 조짜기가 뭐 하는 상황이냐? 항상 내가 예시 드는 것처럼 또 학생 5명 등장. 3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서기로 임명하는 게 순열이지. OP3. 그냥 대표 3명만 뽑는 게 조합이지. 잠시 복습. OC3. 그지? 됐지? 학생 5명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바꿔서 비밀번호 짜기 하는 게 중복 순열 또는 뭐 함수로. 그 다음 중복 조합은 뭐 메뉴판 뭐 이랬잖아. 그지? 이젠 뭐냐면은 3개 조로 나누기. 자, 뭔 소린지 알겠어? 분류하라는 얘기야. 3그룹으로. 됐냐? 수학여행 가서 3개 조로 분리. 그리고 놀아. 뭐 이런 거야. 그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머릿수부터. 5명이잖아. 머릿수부터 몇 명 나눌 수 있지? 1명, 3명 가능하지. 1명, 2명 가능하지. 즉 더해서 5가 되는 0이 아닌 수 3개 찾는 거야. 먼저 일단. 됐냐? 그리고 자 생각해. 이게 뭐냐? 1명조, 1명조, 3명조잖아. 맞아? 천천히. 5명 중에 1명이 먼저 독립선언. 나 혼자 놀게요.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봐. 그럼 이제 몇 명 남아? 4명 남았지. 4명 중에 1명이 또 저 혼자 놀겠습니다. 다시 남은 3명이 자 그럼 우리는 셋이 놀자 이러면서 이렇게 순서가 계산되는 거야. 됐냐? 됐지? 이거 순서 반대로 하면 안 되나요? 똑같아. 3명이 먼저 자 우리끼리 놀게 안녕. 그럼 이제 2명이서 눈치 보다가 야 나 너랑 안 놀아. 이런 순서로 계산해도 해보면 알겠지만 같아. 결과는 같아. 따라서 상관없어. 뭘로 하든. 이왕이면 좀 작은 거를 먼저 하는 편인데. 됐냐? 됐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2팩을 나눠줘야 돼. 이거 왜 2팩 나누느냐? 여기 보면 머릿수가 똑같은 조가 2개가 있단 말이야. 맞아? 저거 중복되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 뭔 소리냐? 봐. 즉 OC1 계산의 첫 번째로 A가 먼저 독립선언했어. 두 번째 4C1 계산할 때 B가 독립선언했어. 예시 드는 거야. 그 다음 3C3에서 이제 C, D, E가 뭉친 이렇게 나열된 경우랑 그 다음 OC1 계산에서 B가 먼저 독립선언하고 그 다음에 A가 독립선언하고 그 다음에 C, D, E가 독립선언한 이 두 가지 상황은 같은 조잖아. 저게 좀 다르게 조가 짜여진 거냐? 똑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 똑같은 거 있으면 마치 너네들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똑같은 거 2개 있으면 2팩 나눠주는 그 원리로 요거 한번 나눠줘야 중복이 빠진다. 됐나? 됐지? 됐지?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현재 뭐냐면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 현재 조가 3개로
구분되게 짜여져 있는 상태인 거야. 됐냐? 유치원처럼 해볼게. 닭조, 개조 이렇게 분류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그럼 이렇게 조가 짜지는 경우는 바로 써볼까? OC1. 그럼 이제 남은 4명 중에 2명이 이제 손 잡아야 되지. 다시 이렇게. 됐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머릿수가 일치하는 조가 있기 때문에 저거 나눠줘야 돼. 됐냐? 됐지?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이제 얘네 둘을 당연히 이건 지금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를 더해 주시면 조짜기 끝. 됐나? 그리고 조를 짜서 배치까지 해야 되는 경우, 야, 조 짜가지고 조별로 101호, 102호, 103호에 갖다 집어 넣어까지 물어본다면 아까 말했지. 여기까지 계산하면 조만 짜진 거야. 맞아? 이 상태로 즉 서로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얘네는 뭐 됐고 이 조가 짜졌기 때문에 그냥 3개의 조가 짜여져 있는 거야. 이제 조 3개를 서로 다른 3군데에 나열하면 되는 거야. 3팩. 맞아? 따라서 만약에 나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계산에 뒤에 이어서 요게 추가되는 거야. 됐냐? 이게 이제 자네들 설명 때문에 있는 대로 식을 다 써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거 3C 사면 실은 어차피 1이지. 요 2C도 어차피 1이지. 그래서 실은 계산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한번 실전처럼 스피드로 빠르게 한번 해보자면 이런 계산이 될 거거든. 5C1, 4C1, 3C3 필요 없고 이건데 만약에 나열까지 해야 되면 3패. 따라서 10 하고 60. 의외로 그래 계산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럼 5C1 곱하기 4C2 곱하기 2C2 어차피 1이고 근데 2팩 분의 1이네. 그럼 5 곱하기 4C2가 6이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설명 때문에 하나씩 다 써가지고 졸라 길어 보이지만 됐냐? 요게 조짜는 스킬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6명을 가지고 3개 조를 짤 때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마찬가지로 3개 더해서 6 나오는 것부터 찾아야 되지. 그 다음 이거도 좀 알려줄게.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도 문제 풀 때 간간히 쓸 거야. 3개 합이 6이 되는 일단 자연수를 노가다 떼어서 찾으려면 마구잡이로 찾는 게 아니야. 실은 이것도 기술이 있어. 이정아 얘도 기술이 있어. 아니야? 항상 규칙. 작은 숫자부터 출발하십시오. 됐어? 그걸로 쭉 가서 2개만 남겨. 지금은 딱 하나만 정하면 2개 남지. 그럼 여기 2개에서 마지막으로 또 1 작게 간 다음에 남는 거 채워 넣어. 이러면 이제 합이 6이지. 맞아? 규칙은 연습해두면 좋아, 이건. 그럼 그 상태로 얘네 둘만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려. 이런 식으로. 됐냐? 그리고 대소관계가 자 그럼 여기서 더 이렇게 하게 되면 대소관계가 역전되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나 같은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수를 2로 늘려서 2로 유지하면서 가서 끝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잠시 연습 삼아 요것도 해봐. 11 요거 한번 해볼게. 규칙을 잘 봐봐. 일단 1로 출발해서 쭉 가. 하나 남겨놔. 그럼 이제 남는 거 채워. 몇이야 그럼? 8. 그럼 이제 여기만 이제 계속 2, 7, 3, 6, 4, 5, 4 역전되지. 됐어. 4가지. 됐냐?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돌 거 다 돌았잖아. 그럼 이제 여기 하나 올려줄 차례. 그리고 2로 계속 가. 끝까지. 남겨놔. 5지? 6 채워주면 돼. 그럼 이제 다시 또 여기 뒤에 둘만 이렇게.
이런 규칙. 알겠어? 그럼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3으로 올려주고 3으로 가고 그럼 9, 10이라 1 들어오면 이거 안 되지. 아,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그럼 이제 드디어 이건 다 했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얘를 2로 올릴 차례. 2. 그럼 이제 2로 계속 가야 되거든. 6이니까 5인가? 그럼 또 여기서 3, 뭐 이런 방법.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많이까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는데 이런 규칙으로 빠르게 안 빼먹고 셀 수 있다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숫자의 합을 정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술까지 해서 조 짜는 기술을 그래도 나름 한 번씩은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래. 그래서 이거 뭐 예전에 나랑 한번 해본 사람 있겠지만 나는 위에 1, 3, 5, 7, 9를 쫙 풀어줄 거고 그대로 똑같은 문제 짝수 번호 쫙 풀어보면서 연습하면 된다. 알겠지? 1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 조짜기를 자 얘는 지금 보자 8개 서로 다른 8개의 과일을 1개, 2개, 5개 묶음으로 나눠 조짜기인데 머릿수도 정해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서로 다른 8명의 학생을 1명조, 2명조, 5명조로 나누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계산은 8C1, 7C2, 5C5가 되겠지. 됐냐? 머릿수 안 겹치지? 나눌 필요 없어.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기술 아니야. 좀만 연습하면 돼. 자, 그 다음 3번. 서로 다른 8개의 사탕을 1개, 3개, 4개로 나누는 수를 A. A부터 한번 해봅시다. 1개, 3개, 4개로 나눠라. 8명 중에 1명 독립선언, 7명 중에 3명 뭉치고, 4명은 이제 지들끼리 놀고, 머릿수 똑같은 조 없으니까 끝! 이건 조만 짠 거. 됐지? 8개의 사탕을 1개, 3개, 4개로 나눠서 철수, 영희, 민수한테 나눠준다. 그럼 이제 배분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B 구합시다. 2개씩 4묶음? 아, 이렇게 조짜랜다. 자, 해보자. 8명 중에 2명 뭉치고, 그럼 6명 중에 2명 뭉치고, 4명 중에 2명 뭉치고, 2명 중에 2명 뭉치는데 이거는 저기 4개가 다 서로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눠주는 원리랑 똑같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서로 다른 종류 과일 6개를 같은 종류의 봉투.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중복, 조합 이런 거랑 헷갈릴 수도 있어. 봐봐. 서로 다른 딱 아저씨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름 이제 구분이 생겨서 과일은 구분되는 거다. A, B, C, D, E, F. 과일은 구분되네. 근데 봉투는 구분이 안 되네. 하나가 구분되고 하나가 구분이 안 되니까 조합이다. 중복 조합인가? 6H3 맞아? 그럼 확인하라고 했잖아. 이거 진짜 6H3 맞아? 6H3이 맞으려면 이게 메뉴판이 돼야 되고 이게 장바구니가 돼야 되지. 맞아? 장바구니 가서 구매하기. 짜장면 2개, 그 다음에 F 하나. 이런 상황이어야 중복조합인데. 맞아, 지금? 맞아? 아니지. 중복조합 아니지. 그래서 내가 계속 예시는 들면서 이거 중복조합 맞나 빠르게 눈으로 확인 잘 하라고 했잖아. 그지? 중복조합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요 글자를 아마 다른 걸 바꾸면 중복조합 만들 수 있지. 근데 아니야, 지금은. 조짝이야. 됐어? 6개의 과일을 3분류로 분류해서 나눠줘야 되는 조짝이야. 그지? 그리고 지금은 빈 봉투가 없이 빵개 들어가지 않게 6개를 3개 조로 분류하라는 얘기네. 자, 아까 한 것처럼 합시다. 머릿수부터 나눠줘야지. 1, 2, 3. 그 다음에 다 올라갔지. 이제 얘 올릴 차례네. 2, 2, 2. 3개 계산해야 되겠네. 됐지? 따라서 얘 계산은 6C1, 5C1. 자, 이제 4C4 안 쓸게. 머릿수가 이 2개가 지금 똑같은 조가 있네. 따라서 6, 5, 30에 15가지. 그 다음 얘는 6C1, 5C2, 3C3 안 써도 되고 얘 머릿수가 다 달라. 그냥 계산하면 되지. 60까지. 얘는 6C2,
4C2, 2C2 안 써도 되고 3개의 머릿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뭐야 15 곱하기 4, 3, 12 6 곱하기 6분의 1이잖아 15가지네 최종적으로 90까지 됐지? 여기서 만약에 봉투가 구분이 되어버리면 계산하고 나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냐? 300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럼 되지? 7번 7명의 학생이 2명, 2명, 3명으로 조, 짝이, 머릿수는 고정해줬고 배치까지 해야 되는 거네. 그지? 가보자. 2명, 2명, 3명으로 분류를 하래. 7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 3명 중에 3명 안 써도 되고 저기 2명, 2명 머릿수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라고? 조만 짜여 있는 거야. 이렇게 분류만 된 상황. 얘네를 교실, 음악실, 체육관에 나열하는 계산이 추가돼야 되는 거라 그랬어. 됐지? 됐지? 자, 서로 다른 6개의 구슬을 3명이서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한 사람이 적어도 1개의 구슬을 갖도록 나누어 갖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얼핏 보면 순열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예시는 생각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구분되니까 순열. 그럼 순열 6P3 아니면 뭐 중복 순열 3 곱하기 3 곱하기 이거야? 아니야. 상황 잘 보면 아니야. 즉 얘는 지금 다음과 같은 과정이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구슬을 3개 조로 짜서 3명의 사람에게 배분하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그치? 맞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연습용이야. 실전에서 이 조짜기 개념을 이런 식으로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복잡하게는 섞어내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연습용이라 생각하시면 돼. 됐죠? 어쨌든 따라서 마저 해봅시다. 즉 6명을 3개 조로 나눠야 되며 머릿수도 안 나눠놨네. 다 해야지. 1명, 1명, 4명 가능. 1명, 2명, 3명 가능. 2명, 2명, 2명. 이거 아까 했던 계산 같지, 그치? 6C1, 5C1, 2팩분의 1, 3팩까지. 다음 6C1, 5C2, 3C3 안 해도 되고, 바로 그냥 이건 3팩 때리면 되고, 얘는 6C2, 2C2 안 해도 되고, 3팩분의 1이고, 다시 3팩 곱하면 끝. 그래서 결국 조짜기를 알려준 메인 목적은 이것 때문에 알려준 거고 아까 그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개수 구하시오. 딱 요거 그지? 그치? 그럼 요거를 이제 지금 배운 조짜기 스킬로 써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실전에서 어떤 걸로 계산할지는 이제 님 선택임. 니가 더 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갖다 쓰면 돼. 아까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3개 중복 빼고 이렇게 2개 고르고 근데 2개 해 몇 번 빼고 하고 딱 되면 이걸 하시고 아니면 조짜기로 결국 이 상황을 뭐라고 보는 거야? 5명을 3개 조로 짜서 분배까지 하는 계산하면 되는 거 맞아? 그치? 따라서 5명을 3개 조로 짜는 방법은 이렇게 있었고 요게 그럼 5C1 4C1, 3C3 안 써도 되고 이거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류만 해놓은 상태라고 여기서 멈추면 그지? 그 다음 얘네를 나열하는 계산이라 3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 얘 같은 경우는 그럼 5C1, 4C2, 2C2 안 써도 되는데 2명 머리 똑같은 조가 2개가 있으니까 나눠주고 3패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20 곱하기 약분 되면 3이니까 60까지 요건 5 곱하기 6 곱하기 3이니까 90까지 따라서 150까지
됐지?